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제규어 XF입니다. 제규어의 중형 세단이죠. 2016년에 개인적으로 이 차를 처음 만났었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 2020년형 모델을 세 번째로 만나보게 됩니다. 오늘 시승할 트림은 2.0 디젤의 올힐 드라이브 포트폴리오 트림이 되겠는데요, 제규어는 2020년형 모델을 투입을 하면서 체커드 플래그 에디션을 새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모터스포츠에서 응용되는 체커기 있죠. 체커기를 응용한 디자인 요소들을 적용을 하고 스포츠 서스펜션을 투입을 해서 좀 더 다이나믹한 주행을 즐길 수 있는 트림인데요, 오늘 시승할 모델은 체커드 플래그 에디션은 아니고 2.0 디젤의 올힐 드라이브 시스템을 적용한 포트폴리오 트림이 되겠습니다. 판매 가격은 7,587만원이고요 2.0 디젤 엔진의 8단 자동 변속기가 힘을 조율을 해서 최고 출력 180마력의 힘을 내는 중형 세단입니다. 제규어 XF 과연 어느 정도의 느낌을 전해줄지요, 직접 시승을 통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저는 출발합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죠. 네,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이런 정도 자세 취할 수 있고요, 무릎 쪽은 높고 엉덩이는 좀 낮은 그런 시트 포지션이 되는데요, 무릎 앞으로 주먹 2개 들어가고도 남는 공간이죠. 여유가 있습니다. 중형 세단으로서 충분한 공간 확보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머리 위도 주먹 하나 이렇게 세워서 들어가죠. 머리 압박감도 크지 않고요, 편안하게 앉으면 이런 정도 자세, 약간 기대 앉으면 이런 자세 됩니다. 차창은 자, 2단계로 내려가네요. 이 정도 남겨놓고 내리는데요, 차창을 한번 원 버튼을 누르면 이 정도 열립니다. 그 다음에 다시 원 버튼으로 마저 닫히고요, 이 정도 남기고 수납이 된다라는 사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B필러에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도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뒷좌석에서도 에어컨 바람을 시원하게 맞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좌석 센터 콘솔 뒤로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좌우 분리해서 온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열선 시트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센터 터널 벽처럼 높게 솟았네요. 제 손바닥 길이보다 더 높게 센터 터널이 솟아 있어서 아무래도 뒷좌석 가운데 자리는 좀 불편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리를 벌리 앉는 거야 그렇다 치고 뒷좌석 가운데 자리 앉으면 이 정도 됩니다. 머리 위 공간도 좀 줄어들죠. 시트가 좀 솟아 있어서요, 머리 위 공간도 줄어듭니다. 손바닥 2개 겹쳐서 들어갈 정도. 그래도 뒷좌석 가운데 자리 이 정도면 여유 있는 편이죠. 머리가 천장에 맞닿을 정도는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뒷좌석 따로 접을 수는 없고요, 2개의 컵홀더가 내장된 암레스트 이렇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스키스루 공간은 이렇게 막혀 있는데요, 대신에 이렇게 아예 뒷좌석 가운데 자리를 접어버려서 이렇게 스키스루 공간을 크게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트렁크와 통하는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뒷좌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이제 운전석으로 가시죠. 앞으로 갑니다. 네, 운전석입니다. 자, 벌써 세 번째 만나니까 제법 익숙한 모습인데요, 큰 변화는 없는 듯 합니다. 자, 스티어링 휠 먼저 한번 살펴보시죠. 하나, 둘, 2.5회전 합니다. 프리미엄 스포츠 세단을 지향하는 XF인 만큼 좀 더 차체의 크기는 있지만 날렵한 조향을 지향하고 있는 스티어링 휠 락투락 조향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5회전 한다 라는 얘기고요. 인테리어 디자인이 상당히 고급스럽죠. 가죽과 원목 그리고 금속 재질들, 대시보드 이런 금속 재질들 상당히 잘 조합을 해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그런 인테리어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운전석에서 시작해서 대시보드 끝 상단 그리고 조수석까지 이어지는 이런 랩 어라운드라 그럴까요, 이렇게 둘러쳐 있는 운전석을 중심으로 앞부분을 부드럽게 감싸는 이런 공간을 연출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좀 더 포근하고 안정된 그런 실내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 도어의 느낌도 좋고요, 도어를 살짝 걸쳐놓기만 해도 도어 닫는 마무리 동작을 스스로 알아서 하는 소프트 클로징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급 세단을 지향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테고요. 도어 트림에 보면 메르디앙 서라운드 오디오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다는 것 알 수가 있죠. 출력 825W의 메르디앙 서라운드 오디오 시스템 모두 17개의 스피커를 적용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음악 한번 내친구에 들어볼까요? So now you're
are here again, knocking at my door. A little too late for, I'm sorry for. The lights went out 'cause you kept cutting the cord, and it started to fade. 17개 스피커라서 그런가요? 소리의 질감이 좀 다릅니다. 확실히 입체감이 살아있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소리의 질감이 훨씬 우수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기판 먼저 살펴보실까요? 10.3인치 모니터로 계기판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계기판 좌측에 이런 디스플레이 형태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계기판을 지도로 꽉 채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 패널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계, 미디어, 주행 보조 시스템, 트립 개요. 트립 개요를 띄워주는 거죠. 그래서 3개의 서클로 구성된 계기판에 저희 좌측 서클에는 내가 원하는, 운전자가 원하는 주행 정보를 띄울 수가 있습니다. 자, 테마는 테크니컬, 그래피컬, 여행 테마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테크니컬을 하게 되면 이런 그래피컬, 미니멀 한 그래픽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행 가는 기분으로 한번 달려볼까요? 자, 스티어링 휠에는 여러 가지 버튼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왼쪽에는 이런 그 계기판 설정하는 버튼, 음성 명령 버튼도 있네요. FM 97.3 97.3 FM으로 주파수를 맞춥니다. 체급 오종훈에게 전화. 원하는 번호를 선택하세요. 이런 정도의 명령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음성 명령으로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전 목적지, 집 주소를 입력해 놓고 집으로 이동, 집으로 가기 뭐 이런 정도만 가능하고요. 자, 오른쪽에 주행 보조 시스템들 들어와 있습니다. 속도 제한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적용을 해서 속도를 지정을 하면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조절을 하면서 정해진 속도 이내로 움직여 주죠. 그리고 차간거리는 하나, 둘, 셋, 세 단계로 조절이 됩니다. 지금 스티어링 휠 아래 패들 시프트, 왼쪽 시프트 다운, 오른쪽 시프트 업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10.25인치 센터페시아 모니터인데요. 인컨트롤 터치 프로라고 얘기를 해 놓는데요. 자동차와 연결을 해서 스마트폰에 있는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 모두 대응을 하네요. 발렛 모드 있고요. 웹브라우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웹브라우저는 심카드를 장착을 하면 웹브라우저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시트, 좌우의 온도, 열선 시트죠. 열선 시트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냉풍 시트는 없나 봅니다. 화면을 분할해서 좌우를 따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실내 조명, 앰비언트 라이트 라고 하죠. 제규어는 이 부분을 실내 무드 조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앰비언트 라이트입니다. 조명 컬러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밝기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지형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제규어 랜드로버죠. 랜드로버를 통해서 랜드로버의 기술들을 이식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여기 사륜구동 버튼도 있어요. 구동 시스템을 보여주는 버튼도 있는데, 글쎄요, 이 부분 굳이 승용차에서는 필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일단 조향, 바퀴의 조향각도 같이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저마찰, 이거는 주행정보죠. 심카드를 장착을 하면 이런 인터넷 연결, 핫스팟 연결 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 SOS 버튼이 있죠. SOS 버튼이 있고, 왼쪽에는 정비 요청, 정비 지원 요청 버튼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차에 이상이 있을 때 정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왼쪽에 있는 버튼, 사고가 났다, 아주 긴급한 상황이다, SOS 버튼을 누르면 콜센터 연결이 돼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바로 이 차가 커넥티드의 기능, 차가 어딘가와 연결이 되어 있고 필요할 때 필요한 지원을 백업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2개의 버튼이 상징하는 바가 크죠. 선루프는 운전석 쪽에만 배치되어 있네요. 파노라믹 선루프는 아니고요. 운전석에
운전석 지붕을 넓게 커버해주는 이런 썬루프입니다. 자, 저마찰 발진이 있어요. 미끄러운 길에서 구동할 때 필요한 부분일 텐데요. 차량이 정지 상태였고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아야 되고요. 그런 상태에서 조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정도의 인컨트롤 터치 프로 기능을 적용을 하고 있고, 그 아래 이제 공조 스위치들, 열선, 공조, 비상등, 풍향 조절, 공조 스위치들을 포함해서 시트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 몇 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 아래 스마트폰 정도 수납해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무선 충전 시스템은 아닙니다. 무선 충전 기능 있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레버형으로 돌아가는 기어 변속 레버입니다. P, R, N, D 있고요. 그리고 S까지, 스포츠 모드까지 변속 레버를 통해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8단 자동 변속기를 조절하는 로터리식 변속 레버고요. 그 아래 주행 모드를 조절을 하는데요. 주행 모드를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 얼음, 눈, 에코, 컴포트, 다이내믹, 이렇게 4개의 주행 모드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이내믹 모드가 스포츠인데 변속 레버에 스포츠 모드가 있으니까 이렇게 다이내믹 모드로 차별로 하는 게 맞겠죠. 스포츠 모드의 다이내믹 조합이면 아마 수동 변속으로만 변속이 될 겁니다. 패들 시프트를 통해서 수동 변속만 하게 될 테고요. 좀 더 강하게 몰아붙일 때 이런 그 변속 레버 S 그리고 주행 모드 다이내믹 조합이 빛을 발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주행을 하면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저속 크루즈 기능입니다. 이 부분 활성화시켜서 속도를 맞춰 놓으면 저속 구간에서 시속 30 미만, 0에서 60km 구간, 시속 0에서 30km 구간, 이른바 저속 구간에서 크루즈 기능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속 크루즈 기능, 도심에서 막힌 정체가 심한 길을 갈 때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콘솔 박스 있는데요. 콘솔 박스가 뭐 콘솔 박스라고 하기도 참 민망할 정도로 공간이 좁습니다. 이 정도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그 형태로 보면 제법 깊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공간을 아주 좁게 만들어 놓고 있네요. 그리고 글로우 박스 들어와 있고요. 실내는 환하죠. 아주 그 차에 들어설 때 환한 실내가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어 주기는 하는데요. 제가 늘 하는 말, 시승차로서는 최고다, 이런 그 밝은 실내, 환한 실내가. 하지만 내 차라고 한다면 좀 그 꺼려질 것 같다. 이걸 어떻게 관리하지? 때라도 타게 되면 이거 어떻게 닦아요? 벌써 여기 살짝 때가 묻은 부분도 있고 한데요. 관리하기가 쉽지 않겠다 라는 얘기죠. 네, 실내 이 정도로 살펴보시고요. 이제 직접 움직이면서 제규 XF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좌우측에 있는 송풍구가 덮여 있다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변속 레버 역시 밑으로 숨겨져 있다가 시동을 켜면 스르르 올라오죠.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본선에 올라섰고요. 진입을 했습니다. 올라서면 이제 빨래판길 만나게 되죠. 이제 뭐 눈 감고도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자유로는 이제 친숙한 길입니다. 편안하게 움직이고 있죠. 서스펜션은 살짝 단단한 느낌을 주고 있지만 부드러움을 품은 단단함이라고 할까요? 디테일한 느낌이 살아있는 단단한 서스펜션의 반응 만날 수 있습니다. 노면의 굴곡을 어느 정도 전달해 주는데, 충격의 상당 부분은 흔들림은 잘 잡아주고 있는 듯 싶은데요. 이제 소음,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은 완전히 걸러내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당연합니다. 그런 정도의 소음 진동을 통해서 운전자의 경고를 그러기 위해서 도로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요. 자, 다이나믹 모드죠. 다이나믹 모드 시속 100에서 RPM 한번 체크해 보시죠. 시속 100입니다. RPM 약 1400 정도 보이고 있는데요. 자동 8단 변속기가 조율을 하고 있죠. 8단에서 1400, 7, 6, 5, 4,
3단으로는 떨어지지 않고 4단 3,500까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툭툭 가속 페달 툭툭 밟아주면 차체가 쑥쑥 밀고 가는 그런 느낌이 바로바로 오죠. 자, 공회전 할 때 아주 디젤 엔진 특유의 그런 낮고 굵은 음색을 보여주는데요. 속도를 어느 정도 올리고 난 뒤에는 엔진 소리가 그렇게 거슬리지 않습니다. 디젤 엔진인지 아닌지 어지간해서는 잘 들리지 않고요. 아주 여유로운 엔진 반응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속도를 쭉 끌어올리고요. 킥다운 버튼, 가속 페달의 킥다운 버튼을 마저 밟아서 속도를 쭉 끌어올리면 아주 안정적으로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사륜구동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죠. 높은 수준의 고속주행 안정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인텔리전트 드라이브 인 다이내믹스 IDD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제규어가 독자 개발한 그런 기술입니다. 특히 코너에서 언더스티어와 오버스티어를 막아주기 위해서 스티어링 휠의 각도, 주행 속도, 노면의 반응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특히 코너에서 코너 안쪽으로 파고드는 오버스티어가 발생을 한다거나 아니면 코너 바깥으로 밀려나는 언더스티어가 발생을 할 때 네 바퀴에 전달되는 토크 배분을 적절하게 조절을 하고요. 또한 브레이크 제어, 토크 벡터링을 통해서 브레이크 제어도 함께 하죠. 그래서 이상 조향 현상, 그러니까 언더스티어나 오버스티어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조해주는,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뭐니 해도 고속주행에서 사륜구동 시스템이 보여주는 고속주행 안정감 상당히 탁월한 수준이네요. 역시 주행보조 시스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전 트림에 기본 적용됐다고 하는데요.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은 아닙니다.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 레인 디파처 워닝 시스템 LDW 기능 정도 들어와 있는데요. 체크 한번 해보시죠. 88km에 세팅을 하고요. 왼쪽으로 돌아 나가는 길인데 차는 오른쪽으로 벗어나겠죠. 힘없이 그냥 차로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경고도 없네요. 차선 이탈 경고도 일어나지는 않고 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만 정확하게 작동을 하고 있고요. 횡방향의 주행 보조 시스템은 좀 많이 빈약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정면에 딱 있어서요. 정면을 보고 운전할 때 빨리 달릴 때 크게 부담감이 없습니다. 정면을 딱 응시하면서 달리면 차의 주행 상황을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알려주고 있으니까요. 자, 제규어도 만만치 않은 고성능을 지향하는 브랜드죠. 스포츠카의 피가 스포츠카의 혈통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사륜구동 시스템이 네 바퀴가 각각 구동을 하기 때문에 주행 안정감에 큰 보탬이 되고요. 또 하나 앞뒤의 무게 배분 측면에서도 뒷차축을 어느 정도 눌러주는 그런 힘, 무게를 갖고 있죠. 좀 더 좋은 앞뒤의 무게 배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만큼 무게가 어느 한쪽으로 크게 쏠리지 않았다, 균형을 잡고 있다라는 건 빨리 달릴수록 어떤 그 차의 균형, 안정감을 확보하는 데는 좀 유리한 면이 있다라는 얘기죠.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연비, 연료 효율 면에서는 아무래도 좀 더 사륜구동 시스템이 있어서 좀 더 무겁고요. 그 동력이 엔진에서 네 바퀴까지 동력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손실되는 동력도 일부 생기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연비 면에서는 사륜구동 시스템이 좀 불리한 면이 있는 거죠. 자, 중형 세단이죠. 수입 중형 세단의 어떤 가장 치열한 격전지는 역시 BMW 5 시리즈와 벤츠 E클래스가 이 시장의 주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틈새를 이제 제규 XF가 그 틈새를 이제 파고든다라는 얘기인데요. 물론 판매량 자체 절대치에서는 확실히 제규어가 따라가기는 역부족입니다. 브랜드 볼륨 사이즈가 다르죠.
훨씬 사이즈가 작은 브랜드인 만큼 제규어는 역시 브랜드 특성상 프리미엄 니치마켓을 지향하는 경우가 많죠. 역시 중형 세단에서도, 중형 세단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이 벤츠 E클래스 5시리즈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난 중형 차 정도 타고 싶은데 남들 다 타는 차는 내가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남다른 나만의 차를 좀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뭐 XF에 좀 더 눈길이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자, 시속 100에서 제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정확하게 제동을 하고 있는데요, 브레이크의 느낌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체중을 확 실어서 제동을 하는데 앞이 역시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잘 버텨주고 있고요. 브레이크 페달의 반응이 쭉 밟혀 들어갔다가 다시 약간의 반발력을 보이고 다시 밟히는, 브레이크 페달이 단계적으로 조금씩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큰 저항 없이 앞이 잘 버텨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과하게 제동을 했지만 차체는 여유 있게 받아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안정되게 자세를 유지하면서 제동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고, 앞 차축이 강하게 버텨주면서 역시 서스펜션이 강하게 버텨준다라는 얘기죠. 강하게 버티면서 어떤 그 균형을 유지하면서 제동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고속 코너링 도전해 봅니다. 사륜구동 시스템과 인텔리전트 드라이브 라인 다이나믹스 기능을 적용을 해서 거기에 토크 벡터링 기능도 있죠. 코너에서 좀 더 강한 반응을 보여줄 텐데요. 속도를 좀 더 높이면서 돌아 나가는데, 대단합니다. 아마 조금 미끌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각오를 하고요. 잠깐 차를 던지듯이 과한 조향을 해 봤는데요, 아주 보란듯이 잘 버팁니다. 타이어, 서스펜션, 그리고 사륜구동 시스템, 인텔리전트 드라이브 라인 다이나믹스, IDD 시스템, 그리고 토크 벡터링, 이런 부분들이 아주 높은 수준에서 결합이 돼서 불안정한 상황, 뒤틀리는 구동력, 서로 다른 구동력을 이 차체 각 부분의 시스템들이 높은 수준에서 서로 상호 보완하고 결합되면서 코너에서 상당히 높은 한계 속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상당히 완성도 높은 코너링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직접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역시 이래서 사륜구동 시스템이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코너링이었습니다. 자, 스포츠 모드를 택하고 변속 레버를 살짝 눌러서 돌리면 S 모드가 됩니다. 그리고 다이내믹 모드를 택하면 수동 변속, 패들 시프트를 통해서 수동 변속을 할 때 강제 변속이, 자동 변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1단에서 50에서 고정이 되죠. 그리고 패들 시프트를 통해서 시프트업을 해줘야 시프트업이 일어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이내믹과 스포츠 모드의 조합에서는 절대적으로 운전자가 차를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차를 다루고 싶을 때는 이 조합을 택해서 운전자의 판단에 따라서 변속을 하면 되겠습니다. 주행 테스트 잠깐 해봤고요. 이제 시속 100km 제로백 테스트로 이어가겠습니다. 메이커에서 밝히는 이 차의 제로백 타임은 8.5초입니다. 처음 이 차 XF가 처음 나왔을 때보다 무게는 조금 공차 중량이 좀 더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제로백 타임도 처음에는 8.1초였는데 8.5초로 조금 늦어진 감이 있는데, 그래도 출력과 무게 효율, 중량비에 비해서는 훨씬 우수한 제로백 타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이나믹 모드를 택하고요. 에어컨 끄겠습니다. 하나, 둘, 셋. 변속이 상당히 여유롭습니다. 그렇게 빠르게 바로바로 변속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변속 반응이 상당히 여유롭게 일어납니다. 네, 이렇게 가속 시간과 거리 체크해 봤습니다. 차의 시속 100km 가속 성능
어느 정도나 될지요. GPS 계측기에 수록된 데이터 분석하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데이터 함께 보시죠. Kiss for you.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2.0 터보 디젤 엔진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는 12.4km/L입니다. 3등급에 해당하고요. 이곳 파주 헤이리 마을을 출발을 해서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달려가면서 이 차의 실주행 연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내 온도, 외기 온도 23도입니다. 그렇게 더운 것 같지 않아서요. 일단 에어컨은 끄고 움직이고요. 움직이다가 덥다 싶으면 중간에 에어컨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어컨 끄고 갑니다. 정지하면 엔진 스톱이 일어나죠. 엔진 스톱 정확하게 일어나고 스티어링 휠을 돌리니까 바로 시동이 켜집니다. 엔진 스톱이 일어나면 이것저것 만지지 말고 그냥 가만히 대기하는 게 낫겠습니다. 자, 인제니움 디젤 엔진, 제규어가 아주 야심적으로 만든 전래약 엔진이죠. 또 차체 주요 부분을 알루미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철판이 아니다라는 얘기인데요. 자석을 가지고 차체 구석구가 이렇게 대봐도 자석에 달라붙지는 않습니다. 에코데이터를 보면서 운전을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운전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가속 페달, RPM,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하는 정도를 점수로 표기를 하고 있는데 5.0이 최고 점수입니다. 이 점수가 낮아지지 않도록 가속 페달, RPM 게이지, 가속 페달, 그리고 엔진 회전수, 브레이크 조절을 잘 하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요. 높은 점수를 받으면 그만큼 연비 운전, 연비에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죠. 또한 연비 표기가 리터 퍼 100km네요. 또 못하는 산수를 하면서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연비 4.7리터 퍼 100km, 20km 이상의 연비를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행주대교 북단 그리고 이수교차로 진출로 지점에서 연비 중간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행주대교까지 달려갑니다. 네, 자유로를 따라서 행주대교 북단에 이르고 있습니다. 약 27.6km 달려왔고요. 연비 4.5리터 퍼 100km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터당 22km 정도의 연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고긴복합 연비가 12.4니까요. 리터당 약 10km 정도 더 가는 연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네, 올림픽대로로 건너왔고요. 이제 이 길 따라서 이수교차로 진출로까지 달려갑니다. 파주를 출발을 해서 이곳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55km 달려왔고요. 연비 5.0리터 퍼 100km, 평균 속도 약 49km입니다. 자,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가 12.4km 퍼 리터니까요. 리터당 약 7, 8km 정도 더 가는 연비 기록을 한 거죠. 상당히 우수한 연비, 제규어가 자랑하는 인제니움 디젤 엔진의 효율을 확인하는 그런 연비 테스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파주를 출발을 해서 이곳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55km 달려오면서 측정해본 이 차의 연비 리터당 20km 정확하게 기록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규어 XF 2.0 디젤 올휠 드라이브 포트폴리오 트림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주행 보조 시스템 좀 아쉽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적용되어 있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작동하는데 횡방향으로 작동하는 차선 이탈 경고, 차선 이탈 유지, 차로 유지 보조 시스템은 없습니다. 차선 이탈 경고 정도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차로를 넘을 때 경고를 해줘야 되는데 그나마 인식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차로를 넘어갈 때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 하는 부분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향이 개입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요. 차로를 넘어갈 때 경고조차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리미엄 중형 세단이라고 한다면 이런 정도는 차선 이탈 경고를 넘어서 차로 유지 보조 장치 정도는 적용되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차 주행 보조 장치는 좀 더 많이 보완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또한 센터 콘솔인데요. 센터 콘솔이라고 할 것도 없이 너무 좁습니다. 차의 구조를 보면 제법 깊게 센터 콘솔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을 듯 한데요. 하지만 센터 콘솔 커버를 막상 열어보면 상당히 낮습니다. 높이라고 할 것도 없고요. 상당히 좁은 공간만을 할애해 놓고 있어서 마땅히 물건을 수납하기에는 상당히 좁고 부족한 공간입니다. 센터 콘솔 좀 더 여유 있고 깊게 만들어 놓을 수 없었을까요? 조립 품질에 관한 문제인데요. 트렁크 쪽에 보면 실리콘 소재의 커버를 접착제를 통해서 붙여 놓았는데 얼마나 높다고 벌써 그 접착제가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다시 붙여봤지만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부분이죠.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바로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그 조립 품질의 수준을 소비자들이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사소한 부분, 디테일한 부분에서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어떤 그 차의 전체적인 품질 수준을 좌우한다고 본다면 좀 아쉬운 부분이죠. 좀 더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마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제규어 XF 시승을 했습니다. 브리티시 프리미엄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독일 세단과는 분명히 다른 영국 중형 세단의 고급스러운 면모를 충분히 잘 간직하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180마력의 힘, 그렇게 탁월한 고성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반인들이 누리기에는 충분한 힘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륜구동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서 중저속 구간에서부터 고속 주행 영역에 이르기까지 고른 주행 안정감, 탁월한 주행 안정감 맛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코너에서 아주 탁월한 면모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사륜구동 시스템, 간단한 서스펜션, 그리고 인텔리전트 드라이브 라인 다이나믹스, 토크 벡터링, 이런 부분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결합이 되면서 차의 완성도를 한껏 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탁월한 코너링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아닌가 싶고요. 인제니움 디젤 엔진의 효율 또한 무시할 수 없을 듯합니다. 기대 이상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 차의 경제성을 높이는데도 충분히 한몫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차의 판매 가격 7,587만 원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몇 개의 다른 트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솔린 엔진도 있고요. 그래서 좀 더 7천만 원대에서 좀 더 넓은 선택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산 세단 요즘 많이 팔리고 있는데요. 남들이 다 타는 그런 중형 세단 말고 나만의 좀 더 개성이 있는, 좀 더 특색이 있는 차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제규어 XF 좀 유심히 살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차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시승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